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조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공모가 하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된 기관 경쟁률 250대 1로 저조했던 5월 3일에서 4일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에 청약을 진행받는 HPO에 청약을 해야 말지 분석해본 영상입니다. 과연 김파고는 HPO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HPO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PO는 희망 공모가를 22,200원에서 25,400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하단인 22,200원으로 결정되었고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252대 1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공모주 중에서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저조했는데요. 먼저 4월에 진행됐던 공모주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HPO와 비교해보면 가장 최근 순서부터 SK IET, 쿠콘, 이삭엔지니어링, 해성 TPC가 기관 수요 예측 결과 및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는데 공모 금액은 다 다르지만 기관 경쟁률이 대략 1500대 1을 기록했었습니다. 특히 공모 금액이 가장 HPO와 유사한 쿠콘의 경우에는 기관 경쟁률이 1600대 1에 육박했었는데요. HPO는 기관 경쟁률이 250대 1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저조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비단 4월에 진행된 공모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진행된 15개의 공모주의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15개 중에 HPO만이 유일하게 공모가 밴드의 하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15개 중에서 공모가 상단의 초과에서 공모가가 결정된 기업이 8개,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된 기업이 6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HPO에 대한 기관의 판단이 매우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PO의 청약 판단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3가지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O 청약을 위해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바로 HPO는 증권 신고서 정정을 2번이나 요청받았고 공모 자금 중에는 구주 매출도 꽤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실 HPO는 올 3월 공모주 청약 일정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월 12일과 3월 29일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2번이나 정정신고 요청을 받았었죠. 금감원에서는 투자 설명서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기 때문에 정정신고를 2번이나 했다는 점은 공모주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자금 880억 중에서 220억은 최대주주의 구주 매출이 일어나는데요. 구주 매출이란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다는 점에서도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청약 전 알아야 할 두 번째 사항, 바로 HPO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겠죠. HPO는 유산균, 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매출이 60%, 비타민 매출이 23%에 이르는 등 핵심 제품 2가지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유산균의 경우에는 제품명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는 덴마크의 크리스찬 얀센으로부터 균주를 제공받아 판매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HPO는 직접 생산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한 뒤에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없는데 HPO의 매출 원가율을 살펴보면 대략 평균적으로 30%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판매 채널은 현재는 홈쇼핑 비중이 전체 매출의 57%로 가장 높으나 최근 온라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O 청약 전 알아야 하는 세 번째는 그래서 HPO가 얼마에 상장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인지인데요. HPO의 확정 공모가인 22,200원 기준 시가총액은 4,400억에 해당하며 이는 2020년 실적인 매출액 1,400억 그리고 순이익 160억 기준으로는 28배에 해당합니다. 목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연 올해 실적이 얼마가 될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회사가 제시한 2021년 가이던스는 매출액 2,000억 원에 영업이익 40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평균 PER은 얼마나 될까요?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콜마비NH, 뉴트리, 종근당, 노바렉스의 12개월 포워드 PER을 살펴보면 콜마비NH가 13배, 뉴트리가 10배, 종근당이 16배, 노바렉스가 12배로 네 업체의 평균 21년 포워드 PER은 1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인 매출액 2천억 원에 영업이익 400억, 그리고 2020년에 순이익률인 12%를 적용했을 경우에 계산되는 순이익 240억 원에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평균 PER인 13배를 적용한다면 시가총액 약 3,200억, 주가는 16,000원 수준으로 목표가가 잡히는데, 해당 목표가는 오히려 공모가를 하회합니다. 참고로 HPO의 상장일 유통가능 수량 및 비율은 520만 주 26%인데요. 이는 중소형주 IPO의 평균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HPO의 청약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부정적이었는데요. 공모가 하단에서 결정된 2021년 첫 공모주라는 점, 또한 구주 매출로 220억이 발생한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두 번째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사측에서 제시한 만큼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순이익을 계산해도 비교기업 PER을 적용했을 때 목표가가 오히려 공모가를 하회한다는 점에서 저는 HPO에는 청약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꼭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청약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 의사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공모주들이 상장 초기에 이미 상장된 비교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 매우 자주 있었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은 맞추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장 초기의 주가 흐름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이미 상장된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평균 PER을 적용해서 제시했지만, 공모주 상장 초기의 주가 흐름은 이와는 무관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요? 5월 첫 번째 공모주인 HPO에 대한 저의 영상 결론이 저는 청약을 하지 않겠다라서 저도 조금 아쉬운데요. 하지만 5월 6일에서 7일 목요일 금요일에 CNC 인터내셔널 청약이 남아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저도 곧 CNC 인터내셔널 청약 분석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